자, 법보다 주먹.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? 이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해서 이 사기 피해를 저지른 사람을 붙잡아서 이제 감금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. 이 20대 남성 2명과 30대 남성 1명이 벌인 일인데요. 이 사람들은 이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업소,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.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한 장당 2,500원에 판다 이런 글을 본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걸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계약금으로 무려 이제 1,750만 원, 그러니까 마스크 5만 장 분량을 사겠다라고 하면서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이 판매자는 이게 사기였어요. 이 마스크를 보낼 것처럼 계속 이제 배송이 어떻게 단계가 되고 있다 이런 게 조작을 해서 보냈던 거죠. 근데 결국에 이런 게 오지 않으니까 물품 사기를 당한 거를 알아채게 됐고 결국 이 사람을 판매자를 잡은 다음에 감금하고 폭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. 자, 이게 뭐 요즘 그 유행하는 복수 대행이 아니라 그냥 복수를 했네요. 직접 복수를 하셨는데요.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정말 좀 혼란합니다.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황이 일단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만 순화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사기라는 걸 알아차린 다음에 계속 연락을 일단 이어봤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을 잡아서 판매자를 잡아서 돈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4억 원어치 마스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답장이 오게 돼요. 처음에 더 구입할 것처럼 현금 3천만 원이 들어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든요. 더 구입할 것처럼 하니까 판매자가 연락을 합니다. 야, 이 돈 회사 돈이면 같이 사기쳐서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참. 그랬더니 응하는 것처럼 같이 사기를 칠 것처럼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연락을 하고 만나요. 만난 다음엔 너가 저번에 가져간 돈부터 가져와라. 1,750만 원 가져와라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돈이 이제 없다 거부하니까 차에 태워요. 차에 태우고 이때부터 감금과 협박이 시작됐습니다. 왜 너 돈 안 가져와? 돈 가져와. 안 가져오면 산에 묻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겁박을 하고 그다음에 돈이 형에게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끌고 가서 형 데려와라라고 말을 했어요. 아니, 산에 묻어요? 예, 이건 정말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. 더는 말 안 하고 순화했는데 예, 이거는 정말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시려면 한마디로 이것 외엔 설명이 안 돼서. 그래요? 예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교수님은 진짜 이거 뭐 끔찍하네요, 좀. 근데 네. 제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올려주시는 것도 그렇고 좀 그럴만하다, 뭐 맞아도 싸다, 약간 좀 그런 반응도 있어요. 예. 네, 뭐 그러면 안 맞아도 되겠지만.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사적보복이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뭐 관공서에서나 처벌을 해야 되는 건데 사법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을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잘못됐는데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 중고거래 사이트들이 요즘 많아져가지고 이런 데서 일어나는 사기 범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.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50% 이상 늘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이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모든 게 다 디지털 세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입을 수 있는 범죄 피해도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결국 이런 방식으로 사적 보복으로 해결이 된 뭐 이건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처음이 끝이 아니었다고요? 네, 일단 이 판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와 함께 살고 있던 이 동거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폭행을 했던 겁니다. 무관한 사람을? 네, 무관한 사람. 이 범행, 이 마스크 판매 이 사기 범죄와는 연관되지 않은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이었는데 너 공범이지 하고 이제 함께 폭행을 했던 거고요. 이 판매자 형이 있었는데 형이 이제 동생이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이러니까 사촌을 시켜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사촌이 찾아갔더니 그 사람까지 이제 감시하면서 데리고 다녔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인근 파출소에서 이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그 피해자, 그러니까 판매자죠. 사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폭행 피해를 당한 이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니까 다른 사람을 두고 이 사람만 숙박업소로 데려가서 다시 새벽 시간까지 감금을 하고 이 판매자의 형에게 연락을 해서 사기친 돈 모두 입금해주면은 그때 동생 풀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부분은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. 자, 이 기자 좀 짧게 말이죠. 그러면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왔어요? 일단 검찰은 이제 징역 2년씩 선고해달라고 했는데요. 일단 이 사람들은 이제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. 근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를 당하기도 한 점, 그리고 어떤 이런 분노 상태에서 편취당한 돈을 회수하려고 한 점 이런 거를 다 판단했을 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자, 변호사님, 지금 재판부의 판단을 선고를 들어봤는데 뭐가 됐든 아까 홍 기자 얘기처럼 막 묻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
집행유예라면 조금 애매한데요. 양형의 이유가 있어요. 우선 첫 번째로 범행의 배경을 보자, 동기를 보자. 애초에 이제 그 돈을 뜯긴 상태에서 극도로 분노해서 그걸 회수하고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봤고요. 또한 두 번째, 어찌 보면 더 큰 요소가 됐는데요. 피해자들과 합의했습니다. 피해자들이 처벌해주지 마세요라고 의견을 표시한 거예요. 근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. 애초에 이 뜯긴 돈 있잖아요. 예. 계약금조로 줘서 뜯긴 돈 다 포기했습니다. 포기하고 그걸 넘어서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했어요. 네, 그 결과 이제 이 사기는 가해자지만 이 폭력은 피해자인 이 두 명으로부터 이제 용서를 받았죠. 결국 이런 것들이 제출됐기 때문에 다 종합적으로 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정됐습니다. 그랬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법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.